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저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나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측에서요, 지금 윤 대통령이 그 측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러자마자 바로 국정필수장관 임명해 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이제 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피동이 아니고 능동적인 지금 통수권자가 이제 국민에 의해서 선임된 통수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오늘 외교 행안부 장관 등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국무회의 또 필요하고 지금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이 담당 장관을 빨리 임명해야 지금 서둘러 봐야 지금 일이 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3명을 추가 임명해서 11명 정족수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윤 내각만의 국무회의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늘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거의 확실히 보입니다.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투표 등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지만 그건 그거고, 이제 앞에 놓여있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국무회의 등 시급한 현안이 지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을 갖다가 개판 치고 나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발목까지 잡고. 그러니 이제 주섬주섬 이 국정은 또 그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이 국가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무회의 등 시급한 그 완성을 지금 필요로 합니다. 도대체 회의도 정족수도 차리지 못하게 이렇게 완전히 처박아 놓고 나가는 그런 대통령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사저에서 두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을 세하려면서 내가 잘못한 게 몇 개 있나 몇 가지가 있나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소위 말해서 성찰을 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출범을 하는 것도 완전히 이거는 지능적인 방해를 했죠. 검수완박으로 애를 먹이고 또 집무실을 옮기는 것도 그저 비판하고 선동선전하고 그것뿐입니까? 손석희하고 대담하면서 계획적으로 그 다음에 이 검수완박 처리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그 사실에 참 우리는 비분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슬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비분간개합니다. 이 비분간개한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권의 지금 이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20일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이 지금 예정된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외무장관하고 내무장관 책임자는 빨리 이 후보자에서 임명이 시급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빨리 시작해야 또 한다는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면은 이제는 빨리 우리가 국무회의의 구성 요건은 인원을 빨리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했고 또 신종 코로나 그 감염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피해 지원을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또 해야 다르고 그래서 국무회의가 지금 빨리 긴급히 열려야 되는데 이걸 이대로 놔두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이제는 딱 능동적으로 시작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결국 이제 국무회의 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권한 대응으로 이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하고 윤 대통령 임명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정족수를 채워서 윤 정부만의 국무회의를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상태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니 5년 동안 대한민국을 갖다가 통치도 잘 못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갖다 9.19 군사합의에서 북한에다가 가서 남쪽 대통령 남쪽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니 왜 그 후임 대통령이 국민에게서 뽑혔는데도 이렇게 심통을 부려야 됩니까? 지금 지금 국무회의도 지금 성원이 못 돼서 국무회의를 안 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명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임명하면은 윤석열 내각으로만 국무위원 개의 정족수 이제 11명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무회의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뭐라고 했냐면 추경 편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국무회의를 빨리 열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교부 행안부 장관 임명과 별개로 윤 대통령 측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한 청문보고서 미채택 후보자의 일괄 임명 강행은 조금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한동훈 후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아무런 걱정 없이 법무장관으로 부임할 것이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오지 않는다면은 내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치를 소신껏 수행할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규모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강하게 반발하겠죠.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해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뭐 반발하면 신경 쓰는 척이 하겠지만 왜? 저분들 철어맨이 뭐 저런 사람들 한번 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이건 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수진 의원하고 지난 그 청문회 때 최강욱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의 그 발언들을 하고 망신당한 이야기들 한번 그걸 보십시오. 그들이 공격해놓고 망신을 왜 당했습니까? 그것도 한동훈 후보자 한 사람한테 온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렇게 망신을 주고 했는데도 망신 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철험의 민주당 아닙니까?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는 별의 순간을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대응했던 한동훈 후보자 보면서 그런 사람이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하게 되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갖다가 아주 무기한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 출범 직후부터 대규모 임명 강행을 선보이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일부러 놔둔다 이거죠. 좋다 이거지. 그러면 그 부담은 어디에 가겠느냐. 결국 민주당이 지금 자기가 하늘을 보고 침을 뱉었다가 침을 맞는 그런 격이 지금 돼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6일 지방선거가 앞에 딱 보고 국민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정당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심판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하고 국민의힘은 여야 간의 본회의 개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시급한 국정 현안을 감안해서 오늘 국무회의 개최 전까지 국정 운영에 필수적인 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늘 임명할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발목 잡기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본회의 개최는 합의하되 인준 표결에서는 부결시키는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이겁니다. 인준 표결에서.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 대표 회동 직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말씀들을 많이 나눴는데 여전히 양당의 입장차가 있다 했지만 결국은 한독수 없어도 간다가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다릅니다. 캐릭터가.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거기에 징징징징 메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향하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소위 긍정적인 그러한 도전, 그리고 국가 이익을 생각하고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정쟁에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코로나,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 이거에 대한 그 후속 조치,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걸 추가 경정 예산에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회의 개최가 이제 16일 예정돼 있는데, 보십시오. 이 코로나 문제도요, 얼마나 이 코로나 이걸 잘못했습니까? 문재인이가. 우리가 그 예방의학을 우리 학교에서 처음 배울 때 말이죠.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이렇게 확산할 때, 생겼을 때 제1차 방법이 뭐냐 나오면 봉쇄,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답입니다. 봉쇄를 해야 됩니다. 감염원이 있는 쪽을 봉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감염원이 있는 쪽이 중국 우한 코로나였지 않습니까? 그때 중국 춘절 맞아가지고 엄청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몇십만, 합치면 몇백만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계속 유입하고 이 여행객들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때부터 의사협회라든가 감염병학회에서 제발 문 좀 닫아달라. 지금 이 봉쇄를 해줘야 된다. 봉쇄를 해줘야 된다. 지금 감염원이 중국이니까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하고 항만, 거기만 봉쇄를 꼭 해달라. 6번이나 의사협회에서 외쳤는데도 NO! 문재인이가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놓고 K방역이라고 외쳐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의사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의사하고 또 간호사하고 또 싸움 붙이기는 하는 말도 하지 않나. 별 얘기를 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통치권자가 가슴이 넓고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무슨 이념이라든가 남쪽 대통령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국가를 책임지고 국가를 발전시키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 후속 조치를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데, 긴급하게 우선 제일 중요한 그 추경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이 국무회의를 열려고 하니 정족수가 안 맞으니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목을 잡혔죠. 이제 발목 뿌리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힘을 합쳐야 됩니다. 국민들이 더 많은 지지를 해서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이끄는 이 대한민국이 융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